자, 다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.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. 야, 서욱이 서봐. 야, 서욱이 서봐. 야, 서욱이. 네, 놔드리세요. 나봐요. 야, 서욱이. 네, 구속신문을 받으러 가는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이 피격 공무원의 형이 직접적으로 조금 항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는데,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.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서 전 장관 측에서는 이 민감한 정보가 퍼지지 않게 열람권을 제한했을 뿐이고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김홍희 전 청장도 역시 모든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. 법원도 뭐 이 부분은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. 그렇죠. 그렇게 봐야 타당할 것 같죠. 그런데 이제 뭐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전직 장관급, 차관급 공무원들이니까 뭐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일각에서 하는데 뭐 저도 도주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몇 년간 장관과 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들이 아직도 충분히 그 내부 조직에 남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안 한다고 100%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신병 확보를 법원이 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두 분이 구속됨으로써 어쨌든 지금 이 구속이 어떤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병 확보가 됐고 이때 수사의 속도를 좀 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진실 규명의 실체에 좀 빨리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서욱 전 장관이 자료 삭제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갔다 와서 새벽에 또 다른 실무자를 불러서 이걸 삭제하러 간 게 그것이 관행적이고 일반적이었던 건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장관이 무슨 정보에 탑재된 밈스에 대한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? 국방부 정보본부장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일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1차 지시를 하면 될 일인데 왜 장관이 직접 가냐 있느냐. 그리고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증거도 증거지만 그 모의 실험조차도 왜곡된 상황에서 해서 증거로 입증될 수 없는 걸 증거로 만들어내고 네.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책무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그 1차적인 책임은 따로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또 기만하고 국민에게 숨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국민을 보호하는 그게 과연 고위공직자의 처신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진실에 좀 입증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김두수 대표님, 어찌됐든 뭐 고위 인사가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전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이제 수사 뭐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그렇다 그러면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예, 지금 이게 뭐 일종의 시작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런 수사의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북풍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안보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야당을 공격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데요. 재판부의 뭐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그 현직에 있지도 않고 이게 이제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이 기존에 있는 증거인멸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이유로 이렇게 구속시킨다는 게 지나치고요. 이런 정책적 판단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넘어가면 우선은 막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나 이런 주장들이 언론을 타서 막 하지만 지금까지 IMF 때의 정책 결정이나 뭐 2008년 금융위기의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나중에 무죄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지나치게 정부가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모든 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 뒤집어진 근원에는 특수정보라고 하는 군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열람하고 다시 판단하고 그때 당시 했던 국방위원회 회의 자료나 이게 다 남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다 뒤집으면서 당시에 정보 관리 차원에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 유포되는 것을 제한한 것이 삭제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이렇게 쭉 동원해서 이것이 마치 이제 기획되고 뭔가 북풍몰이를 해가는 과정에서 월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고까지 나가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직 뭐 안기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국은
문재인 대통령과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기획된 의도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. 네. 신경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 김두수 대표님 말씀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 수사에 깔끝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, 그리고 최소한 서면 조사는 좀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지금 이 장관급 단계 위에 실장급들이 있으니까요. 네. 실장급을 하고 난 뒤에 미진한 게 있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죠. 근데 이제 감사원 서면 조사하고 검찰의 서면 조사하고는 이 질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,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, 그 당시에 열렸던 비공개 국방위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없는 SI 정보들이 나왔고, 그 SI 정보들을 여야 의원들에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벌어진 일이고, SI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비디오 정보, 그리고 네.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오디오 정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바뀐 것이 지금 한기호 그 당시 국방위 의원 같은 사람은 조작된 보고를 받았다.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납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게 이 정보가 그러면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, 지금 삭제했다고 하는 정보가 정말로 완전히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다 사그리 없앤다는 것인지,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. 앞으로 한 20일쯤 후에 결정이 되겠죠. 그러면은 그때 기소가 된 이후에 법정에서 네. 정말로 완전히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삭제를 하자고 그런 것인지 뭔지가 네. 거기서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,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